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여전히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시장이죠. 그런데 이 청약시장도 워낙 만족시켜야 될 조건도 많고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확률이 낮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분들 또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좋은 부동산 지역 정보들을 여러 준비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조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20776354번 그리고 이 문자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16-445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핫한 부동산 정보를 듣기 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강의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 유광수 이사님, 오늘 어떤 내용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이제 12월이 되면 보통 올해 18년은 어땠고 19년은 어떻게 주택 가격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전망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거나 예측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그 주택 가격이 적정한지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하고 세계 여러 도시들하고 좀 서울하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개념은 PIR이라고 해서요.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비율. 그래서 연소득을 가지고 가구의 연소득을 가지고 얼마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적정 지표인데요. 이것이 이제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PIR은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을 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치수인데요. 여기 이제 주택 가격 나누기 소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주택 가격은 5억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내 수익, 연간 수익은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나눠보면 1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주택 PIR은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뒤에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 걸리는 기간이 지금은 현재는 10인데요. 과거에는 10보다 더 아래였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0보다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은 PIR이 13에서 한 14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의 어떤 중위권 주택 가격의 기준과 그리고 중위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걸려야지만 주택을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상황들을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본인의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실거주 주택을 사시는데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7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국을 봤을 때는 한 5.6, 그러니까 약 한 5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수도권은 6.7 정도였고 2017년에 서울시는 11.2였습니다. 그래서 11.2였었는데 지금은 더 오래 기간이 걸리는 걸로 집값이 올라갔고 소득 수준은 그다음 보통 많이 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광역시는 5.5년, 그다음에 일반 도 지역은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역시나 서울은 가격대가들이 좀 비싸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세계 주요 도시의 PIR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홍콩하고 베이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19.4, 그러니까 약 한 20년 정도 모으셔야지만 집을 사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은 5.7, 런던은 8.5, 그다음에 시드니, 도쿄 이런 순으로 보셔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2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포인트니까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지금 주요 지역별 5분위 평균 주택 가격으로 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고요. 5분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쯤이 서울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3분위 정도를 보시면 서울의 3분위 정도를 보시면 약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억 정도가 되고 평균 연 수입을 한 5천만 원 정도로 나누면 PIR이 14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시는 PIR이 13에서 14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한 요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4분이나 5분위에 있는 주택수, 그러니까 지금 9억 5천짜리를 살려면 5천만 원 버시는 분이 9억 5천짜리를 살려면 약 한 19년 정도 걸리는 거고요. 16억 7천짜리 사시려면 3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기준들이 계속해서 PIR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나 실거주, 투자 말고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서두르시는 것이 이 PIR이 조금이라도 더 적을 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서울에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시고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말이 좋아서 14배, 그러니까 14년이지 사실 이게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으는 게 14년 걸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절반씩만 모은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서도 28년 걸리는 거니까요. 네. 굉장히 또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좀 생각하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광수 이사가 준비한 이 강의는 한번 내용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광수 이사가 준비한 부동산 정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13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9호선 직미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4층 건물 가운데 7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천구 독산동 그리고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두 가지의 오피스텔 정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저희가 금천구 독산동으로 가볼까요? 네, 금천구 독산동의 입지를 좀 보시면 서울시 내에서 작년 일반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셨거나 시세 조사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주요 지역들, 최근에 인기 있었던 지역들, 준공업 지역, 특히 준공업 지역들은 영등포구라 그렇든지 아니면 그 성수동 주변 이런 지역들은 가격대들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이렇게 준공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도 아직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황을 보시면 지금 쥐밸리 1, 2, 3단지에 많은 그 젊은 직장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들, 특히 소형 주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최적의 입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금천구 물건지 주변에서의 교통 상황에서의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현재 한창 공사 중이고요.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파란색 점선으로 표기해 놓은 것은 신안산선 라인인데요. 내년에 지금 공사가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타이밍으로 봤을 때 아직 착공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물건지에서 밑에 쪽으로 보시면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최근에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금천구 아니면 경기도 광명시 이런 지역들이 강남 순환고속도로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역적으로 보시면 쥐밸리가 1, 2, 3단지가 있는데요. 2단지가 있는 곳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단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쥐밸리 산업도입니다. 그래서 한 16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1단지, 2단지, 3단지 합쳐서 16만 명 정도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지 쪽이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고 물건지는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예정역과 상당히 가까우면서 팽창하는 2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은 현장에 오셔서 꼭 임장활동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교통호재 계속 말씀드렸듯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공사 중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조감도처럼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양천이고요. 여기는 지금 경기도의 광명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천구를 예전에는 광명시하고 금천구하고 있었으면 광명시가 금천구보다 가격대들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그 신규 아파트들이 광명시 아파트들을 가격을 추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신안산선 신독산역 예정지와 물건지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안산선 신독산역 예정지가 여기에 있고 출구는 이렇게 4개가 뚫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지하고는 상당히 가깝고요. 신안산선하고 시흥대로를 따라서 전체적인 대형 유통마트라든지 호텔,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시흥대로를 따라서 투자하시는 것이 아마 투자의 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꼭 보시고 대형 유통마트들, 그리고 물건지에서 바로 길 건너에 최근에 지금 롯데마트도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현장에 오셔서 꼭 답사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건지 주변에는 이제 대형 호재들이 있는데요. 금천구청역 주변에도 호재들이 있지만 지금 공군부대가 있고 물건지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공군부대가 대규모 사이언스 센터로 변모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는 이제 지난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이 건물의 경우에는 직접 가서 확인도 가능한 그런 부동산 정보일 텐데 내부에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또 외부는 어떤지 거기에 주차장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건물의 특징과 함께 가격까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건물 특징은 이제 11월 달 막 준공이 났습니다. 지난달에 준공이 나서 현장에 샘플하우스하고 이런 것들이 다 꾸며져 있고요. 13층 중에 5층이고 정남향이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안방하고 거실이 정남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채광이 상당히 좋으니까 꼭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무인 택배함이나 이런 옵션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경쟁력이 있는데요. 매매 금액은 2억 1,900만 원이고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이 지금 2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출 가능 월세 시엔 대출 활용하시면 4,900만 원 그리고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1,400만 원으로 가능하신데요. 현장에 와서 보시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비교 물건들, 경쟁하는 물건들에 비해서 위치라든지 아니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서도 가격대는 좀 쌉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꼭 비교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부동산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부동산 정보 화면으로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공개는 제가 조금 전에 해드렸었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바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강서구 등촌동의 이 오피스텔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입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그 강서구 하면 최근에 가격대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왼쪽에 보이시는 지금 마곡지구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의 9호선 라인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 부분들이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한강 개발은 늘 염두에 두고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한강하고도 상당히 가깝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하철 기준으로는 9호선 가양역과는 한 8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9호선 증미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미역과는 6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 서부광역철도 예정 라인인데요. 지금 강서구청역 예정역과는 도보로 한 5분 정도가 걸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리플 역세권으로 충분히 변모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왼쪽에 지금 마곡지구가 있는데 마곡지구는 지하철을 이용을 하시면 가양역을 이용하셔서 바로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용 이용하시면 공항대로 타시면 아마 한 5분 정도 내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역 주변에 아무래도 마곡지구에 있는 LG 사이언스 센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뒤에서 마곡지구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강조를 더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쪽,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마곡지구처럼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앞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 하면은 마곡지구만큼 대단위의 개발 호재는 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교통과 관련된 개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 과연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교통 호재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들로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 붉은색 라인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부천 원종에서 출발해서 홍대로 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 그다음에 상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가는 라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강서구청 가양을 지납니다. 그래서 물건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호재를 받으실 수가 있고 9호선 라인에 더해서 상암동, 그다음에 상암 DMC 지역으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곡지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암 DMC 규모의 한 6배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LG 사이언스 센터가 지금 가장 중심이고요. 롯데라든지 아니면 넥센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주요 연구소, R&D 센터 이런 곳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생활 수준, 생활권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은 곳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들의 어떤 월세율,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하고 서부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교도 한창 공사 중이고 두 개 다 현재 공사 중이고요. 물건지에서 월드컵 대교를 건너시면 바로 상암 DMC입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나시면 바로 여의도이기 때문에 도심으로의 그리고 주요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되니까요.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입지 조건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를 좀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이제 오피스텔의 세입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학생이나 직장인,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겠죠. 이 건물도 굉장히 그분들한테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격도 정리해 주세요. 네, 건물은 지금 이렇게 조감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 동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실제 외부 골조 공사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현장에 지금 2층에 샘플도 꾸며놨고요. 전체 14층 중에 7층이고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로 되어 있고요. 옵션이 풀 옵션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안방하고 거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하고 드럼 세탁기 이런 것들이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제가 가격대를 말씀드릴 텐데 전체 7층인데요. 지금 14층 중에 7층인데 층별로 가격대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7층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은 물건이지 않나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2,500에서 한 2억 3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투자 금액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월세 시에는 대출 활용하시면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고층으로 올라가면 한 2억 7천만 원대 후반까지도 가격이 되고 저층은 한 2억 4천만 원대 중반인데 7층이면서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마 임대 수익률 계산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샘플하우스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근데 그 오늘 소개해 주신 두 가지 부동산 정보가 오피스텔이라는 공통점이 일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또 투자로 대부분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일단은 지하철 역세권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주변에서 오피스텔을 원하는 젊은 수요층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규모가 크고 1층에 편의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편의성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들은 그런 수요들을 좀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수요들이 충분히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등촌동이라든지 아니면 금천구의 독산동이나 이런 지역들은 인근에도 젊은 수요층들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좀 몸이 안 좋으셨죠? 네. 아닙니다.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고생을 해주셨으니까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주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